네, 안녕하세요. 오늘 베네피플 독서 미팅을 맡은 정연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쇼더 플랜인데요. 쇼더 플랜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죠. 이 쇼더 플랜을 오늘 보면서 어떤 것을 배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많은 사람들이 유통의 시스템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요. 혼동스러워 하시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매장으로 간다고 하면요. 그건 바로 점포 판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비자에게 저에게 집으로 직접 찾아오거나 물건을 들고 온다면 그것은 다이렉트 마케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와 조금 차별화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을 해주는 유통 시스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들이 옆에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이나 기회를 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입소문을 타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이어지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과 서비스들이 유통망에 확장이 일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직접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직접 보상한다는 얘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오렌지 머리의 여인이 옆에 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이 사업을 하거나 제품을 공유하고 또 여러 명에게 전달됨에 따라서 유통망이 확장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회사에서는 직접 이 소개한 분이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바로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은 2 곱하기 2는 6에서 시작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2 곱하기 2는 6이라는 것은요. 아주 신비한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기를 2 곱하기 2는 당연히 학교에서 배운 듯이 4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6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어떤 누군가에게 저에게 제품을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붉은 사람 두 분에게 전달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다시 각각 두 분에게 전달을 했다고 보면 첫 번째 보이는 내가 전달한 붉은색의 두 분과 그리고 이 붉은색의 두 분이 다시 각각 전달하면서 생긴 네 명의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즉 처음에 내가 전달한 두 명에서 시작을 했지만 한 단계가 내려감에 따라 네 명이 사람이 늘어나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실제는 네 명이 아니라 6명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2 곱하기 2는 절대 4가 아니라 6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전달을 하는 두 번째 사람이 3명이 될 때와 4명이 될 때, 그리고 5명이 될 때는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요. 처음에 전달한 사람이 2명이 3단계가 내려간다면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 30명이라면 내가 5명에게 전달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들이 다시 5명에게 전달을 한다면 실제 3단계까지 내려갔을 때 780명의 사람들이 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2명에게 전달을 하느냐, 처음부터 5명에게 전달하느냐, 의 차이는 실제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장에서는 세일즈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판매를 전문적으로 아주 잘하시는 베테랑 세일즈맨들이 실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도전을 하면 많이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들은 마케팅 사업에서 왜 실패하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테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분야에서의 전문가잖아요. 판매의 전문가라는 이야기고요. 이 베테랑 세일즈맨들은 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판매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에 너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나름대로
나름의 방식대로 판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절대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또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후원을 해야 하는지, 또 가르치는 방법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실제 우리가 유통 시스템을 봤을 때 세일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를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절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은 판매에 너무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세일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똑같다라고 하는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사업이에요. 이 화면에서 보이시듯이 함께 나누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사업을 우리는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펼쳐야 할까요? 쇼더 플랜 44쪽을 보시면 44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는데요. 가르친다,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후원한다. 책에서는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당신에게 제품을 전달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당신은 그 전달받은 제품을 톰에게 전달을 했다고 했을 때 당신은 톰에게 후원을 하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방법을 톰에게 또 가르칠 것이고요. 후원하는 방법을 다음 사람인 캐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까지도 톰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톰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과정을 똑같이 캐롤에게 후원을 하면서 가르치고 후원하는 방법을 또한 가르쳐야 하고 후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또 가르쳐야 하는 것까지도 전달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톰에게, 캐럴에게, 베트에게 그리고 후원하는 베티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고요. 이것을 후원이라고 하고 후원은 반드시 3단계 깊이까지 전달될 때에 복제의 본격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지금 설명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당신이 아는 모든 것들을 톰에게 잘 전달되고 톰이 모든 것들을 잘 배웠다면 톰은 캐럴에게 모든 것들을 또한 전달을 할 것이고 캐럴은 다시 베티에게 전달을 할 것입니다. 즉 당신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이 톰에게 복제가 되고 캐럴에게 복제가 되고 복제가 전달되면서 네트가 확장되고 사업이 확장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만이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는 열쇠가 되고요. 이 네트워킹의 핵심을 이루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교육과 복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첫 번째, 제품 애용입니다. 내가 선택한 제품을 직접적으로 제가 써봐야지 그것에 대한 장점과 특징을 파악하고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PM처럼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감동으로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번째, 비즈니스 배우기와 전달하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교육과 함께 복제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아주 간결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배우지 않고 사업을 펼치는 것과 비즈니스를 올바르게 배우고 사업을 펼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반드시 꼭 해야 할 일, 제품과 기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을 하지 않고서는 복제도 교육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 세 번째,
후원하기인데요.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5명을 제가 처음 후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5명들이 또다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5명을 찾는 법까지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반드시 해야 할 일은요. 후원받은 사람에게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쯤까지 도착을 하면 당신은 진정한 스폰서로 성장한 것이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협력 관계에서 존재하고 하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에 당신에게 전달한 누군가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곧 당신이 제품을 전달할 스폰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후원받은 사람에게 후원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 반드시 해야 할 일 4가지. 첫 번째는요, 당연히 제품 애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 배워야 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필수로 일어나는 전달하기를 꼭 해야겠죠. 그리고 후원하기, 나와 함께 같이 할 여러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원받은 사람에게 후원하는 방법까지도 잘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쇼드 플랜에서 보면은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즉, 내가 여행을 하면 차를 타고 출발을 할 것이고, 이 여행이 잘 갈 수 있도록 기름도 넣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올랐을 때 속도를 바꿔가면서 그 목표지를 향해 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사업을 시작을 하고 제품을 애용하면서 내가 속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후원과 교육과 복제를 통해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면 출발과 동시에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잖아요. 가족과도 이야기를 하고 실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시작과 함께 구성원들과 제품들의 좋은 점을 공유하게 된다면 좀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글을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싶은데요. 우리는 흔히 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는요. 곧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다. 그럼 나는 누군가를 후원하고 있는가를 꼭 체킹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의 키는요, 바로 누군가를 후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쇼드 플랜의 64페이지에 있는 한 구절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문구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를 이걸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당시 이 책을 전달받았을 때 좀 목표가 높아서 강남에 100억짜리 건물을 올리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던 시점이었고 이 책을 보고서 하면은 1,000만 원이 생기네? 매달 1,000만 원을 벌 수 있네? 라고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혼자서 책을 여러 번 읽고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뭐 최고의 방법이겠다라고 싶었어요. 근데 다시 이 책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독서 미팅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좀 오만했구나 싶었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려면 아, 함께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 책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죠. 그리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하잖아요.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함께 가야지 목표 지점까지 멀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가르쳐 주듯이 제가 놓쳤던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서 깨달았던 건 함께 가면 당연히 멀리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룹과 함께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성장을 한다면 더 즐겁게 멀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현복입니다. 저는 오늘 쇼도플랜 65페이지에서부터 120페이지까지 준비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요, 폭이 아닌 깊이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깊이 있게 파되 도중에 그만두지만 않으면 성공한다라고 하는데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탑리더분들이나 스폰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될 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를 올바르게 진행을 한다면 그만둘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한 명의 러너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앞에 가는 그룹을 추월하려고 힘껏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러너, 또 맨 앞에 있는 러너도 더 빨리 달려서 선두 자리를 지키려고 굉장히 필사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네트워크 사업은 마케팅 사업은 중간에 결승 테이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리면 누구라도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중에 그만두는 자가 패배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훌륭한 레이스를 펼치려면요, 트레이닝이 필요한데요. 한 2주에서 6주 사이에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그 트레이닝을 끝낸 그 다음 달이 사업을 시작하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트레이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이제 어설프게 입을 연다거나 한다면 내가 받을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닝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과 자료 읽기라던가 강의 듣기, 또 미팅 참석해서 스폰서나 여러 사람 만나서 그리고 제품 체험을 하고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등 이러한 것들이 좀 충분히 준비가 돼서 그 열정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신축 중인 건물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제 막 지어지는 건물을 보면 우리는 저거 언제 완성되나 이렇게 아득하게 보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건물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올라가게 돼요. 우리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언제 이게 완성될까라고 항상 아득하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그런 성장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저 고층 건물처럼 크게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상을 꼭 해보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또 잘 해야 되겠죠. 처음으로요, 열정적인 5명을 후원한 단계는 쟁기나 삽으로 이제 막 기초공사를 시작한 거라고 해요. 그 5명에게 후원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 도달할 때 새로 후원한 15명. 이거는 뭐냐면 내가 5명을 후원했고요. 그 5명이 또 5명을 후원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주면 25명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5명을 합해서 모두 30명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는 삽이나 기초공사가 아닌 불도저가 필요하겠죠. 25명에게 후원 방법을 제대로 가르치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전달한다는 것은 곧 안반에 도달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굴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반은 땅속 깊이 약간 암석층이라고 해요. 아주 깊은 단단한 바위가 있는. 그래서 여기서 더 진행하게 돼서 3단계에 125명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제 탄탄한 네트워크를 유지해줄 안반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네트워크가요, 이제 4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튼튼한 안반의 기초를 둔 건물은 머지않아서 이제 견고하게 완성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금맥을 찾던 사람이 몇 개월이나 몇 년에 걸쳐서 파 내려가다가 앞으로 10cm만 더 파면 되는데 금맥에 다다를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4단계까지 파 내려가지 않으면 진정한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운라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4단계까지 네트워크를 확대하면 기초는 이미 안반에 도달해 있는 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배와 은배, 빈배의 유형별 대응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상 금배를 가까이 하고 빈배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 금배란 가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이고요. 빈배란 걸핏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금세 의기소침해지는 사람입니다. 은배란 금배와 빈배의 중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 세 척의 배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열정적인 5명은 5척의 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금배 혹은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을 보자면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감동을 받아 열중하는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깊이 몰두하는 사람,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예상 회원 명단을 갖고 있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바로 이 금배 유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금배 유형은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조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배 유형은 열정적으로 일하려는 자세가 없죠. 무엇보다 부정적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어요. 빈배가 스스로 가라앉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주의할 것은 이 빈배에만 매달리면 우리도 당신도 함께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당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금배 유형과 활동하는 데 노력하고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빈배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둬서 금배, 은배, 빈배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기부 연설가 지그지글러가 얘기한 건데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처음엔 멀어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지름길입니다. 거절당하면 패스하고요.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길이 멀어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라고 해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혹시 부수입을 원하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한 척의 배를 바다에 띄웠다고 보시면 돼요. 배를 바다에 띄울 경우에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뜨느냐 아니면 가라앉느냐 하는 거죠. 만약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별일 아니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요. 만약에 떴다면 그 배가 금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거절당하는 게 싫어서 배를 띄우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은 가장 효과적인 시간 활용 방법입니다. 열심히 후원하고 후원한 사람을 적극 돕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후원하는데 시간을 100%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신의 스폰서가 당신을 도와줄지라도 누군가를 후원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개성, 경험, 평가.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로부터 사업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후원하고, 후원한 사람을 적극 돕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독립적인 파트너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독립적인 파트너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또 다른 열정적인 파트너를 도우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열정을 자아내는 비즈니스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성공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위의 에너지에 불이 붙어 환하게 타오른다고 하는데요. 한 개의 장작으로는 활활 타오르는 캠프파이어를 즐길 수가 없죠. 모아놓으면 활활 타오르게 되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회원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가서 혼자 기다리는 동안은 에너지를 거의 느끼지 못할 거예요. 모닥불 정도로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만나기로 한 스폰서가 오면 상황은 달라지고요. 타오르는 불꽃처럼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룹을 의욕적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그룹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무엇이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을 일으키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그림은 열정의 두 종류가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아래로 향하는 열정은 뜨거운 냄비가 빨리 식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의욕을 불태우지만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 뜨거운 냄비가 되어서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상향하는 그 열정은 꾸준하고 일정하죠.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위로 향하는 열정을 말하기 전에 사업을 전개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군가와 함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 레벨은 0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최소한 30 정도의 온기는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날 생각할 때 나는 30 정도의 온기도 없다라고 한다면 나가서 입을 열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합니다. 초기 사업자는 의욕이 흘러넘쳐서 40도가 넘는 열기를 품고 있는데요. 그런데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말하다 보면은 거절과 부딪힘으로 인해서 자칫 더 부정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열정 레벨이 30도 이하로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가짐의 레벨을 항상 활성화하고 체온보다 높은 40도 레벨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죠. 그건 바로 위로 향하는 열정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위로 향하는 열정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에게는 이미 스폰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스폰서는 당신이 누군가를 후원할 때 도움을 줍니다. 가령 당신이 5명으로 후원을 시작할 경우에 그들에게 각자 5도씩 체온을 나누어 주어도 아직 25도의 레벨밖에 되지가 않아요. 자,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효과적으로 우리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5명이에요. 그래서 스폰서는 당신이 5명을 후원하는 것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이 그 5명의 후원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후원한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5도이지만 나름의 10도의 그걸 갖고 있죠. 이처럼 2단계 한 사람 한 사람은 10도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5명 중에 단지 한 사람이 5명을 후원하는 것만 도와주어도 당신은 55도의 레벨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해요. 후원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3단계에서는 이제 20도, 4단계에서는 40도의 열기가 생깁니다. 네트워크는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는 올라가고 활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제 모두의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자,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려면 눈앞에서 횃불을 지켜두는 것보다 엉덩이에 촛불을 갖다 대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원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또 지나치게 너무 당신에게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홀로서기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 오면 그때가 바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물을 끓게 할 수 없듯 당신의 스폰서도 당신이라는 물이 끓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물을 끓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자, 이 쇼트 플랜을 그동안은 꾸준히 읽어왔지만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공부가 됐고 그래서 깨달은 점은 자,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그리고 Y를 갖고 꾸준히 내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은 항상 긍정적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폭이 아닌 깊이로 후원하고 가르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 비즈니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해야 한다는 것. 온도를 높이 유지할 수 있도록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은 그 누구의 일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읽고 적용할 점은요. 내가 시스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에 초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룹의 최대의 시스템인 베넷5를 실천하고 그리고 항상 내 온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해다방 프로그램은 제가 적은 이유는 제가 뉴스킨을 예전에 했을 때 같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를 보고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친구인데 봐야만 믿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올곧은 친구인데요. 보는 것만 믿는 친구인데 저를 보고 빠졌다고 또 자기 아는 보험하는 언니를 소개를 해서 이번에 또 해다방 프로그램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그 시스템에 적용을 한다면 결과는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글러가 얘기했던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도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파트너분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정말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입의 최고점에 빨리 도달하는 오각형 계산법. 12장은 6개월 안에 보이는 성공의 계단. 13장은 비즈니스 수학은 항상 곱셈. 14장 미팅과 트레이닝의 진정한 목적. 15장 자주 듣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수입의 최고점에 빨리 도달하는 오각형 계산법인데요. 매직 넘버 5로 시작하죠. 저희 이제 그 쇼더플랜 책을 보시면
5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첫 달은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하고 트레이닝 기간이에요. 이어지는 둘째 달은 네트워크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기간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고객분이나 상대방 파트너 입장에서 사정에 맞춰서 적당히 상의해서 하시는 거고요. 둘째 달 이후에는 진정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5명을 후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4개월 후에는 앞에 5명에게 사업 노하우를 정확히 전달했다면 2단계에는 25명이 탄생을 합니다. 동시에 당신 자신이 새로 후원한 5명이 별도의 1단계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6개월 후, 6개월이 지나면 처음 5명 밑에 새롭게 3단계째의 125명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2단계 그룹 사람들 밑에도 25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8개월 후에는요, 오각형을 돌아서 다시 1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볼 때 최초의 5명 그룹만 남겨두고 그 외의 것은 다 X로 지워버리면요. 이때 한 그룹밖에 구축하지 못할지라도 즉 X표로 지워진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빨갛게 쳐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룹을 깊게 하는 것이 당신의 네트워크를 얼마나 빨리 확대하는지 강조하고 있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다운그룹에 손을 쓰는 것의 중요성, 그것을 알았다면 빨리 시작하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는 6개월 안에 보이는 성공의 계단입니다. 우리는 왜 배우는가? 왜 사업을 시작했는가?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는 그냥 제가 써본 거거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걸 배우고, 왜 사업을 시작했는지. 근데 새로운 네트워크를 후원할 때 사실 당신의 태도는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누구를 사업에 끌어들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정말 올바른 태도는 다음에는 누구에게 기회를 줄까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내가 기회를 줄게, 내가 선물을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6개월간 일주일에 5시간에서 10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지금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6개월의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의 기초를 배우는 것은 일종의 투자 전문 학교에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 트레이닝 출석하고 미팅에 참석하는 거, 제가 이거 옆에다 써놨거든요. 해강그룹 원데이 세미나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해강그룹 원데이 세미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독서를 하거나 요것도 제가 책을 조금 바꿨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튜브 강의, 줌 미팅에 참석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대화를 나누고 동기부여를 받도록 미팅에 참석해서 사업에 대한 열정을 느끼며 이 사업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시스템의 중요성과 스폰서와의 소통, 파트너와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일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노하우를 6개월 만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돈 10원도 받지 않고 2, 3년이 지나면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이 4년제 대학에 다닌 끝에 얻은 것은 사실 무엇일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처음 몇 달 동안은 별다른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 몇 개월이면 사실 아직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에 다니는 햇병아리에 불과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에 6개월도 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 실망할 권리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책에는 나와 있어요. 당신은 겨우 몇 주일 동안 공부한 의대생에게 수술을 부탁하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건 너무 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실제로 그들은 대학 교육 이외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언제 회원으로 등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기간은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한 날로부터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방이라도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착각이죠.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배워야 한다면 학교에 되돌아가겠다는 마음 자세로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는데 적어도 6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배우겠다는 자세를 갖추십시오. 이 사업에서는 성공하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으로 가는 순서를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그룹 구성원들이 돈벌이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다운라인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에 관심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이전에 당신 스스로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5명을 한꺼번에 후원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서 5명을 한꺼번에 후원은 안 됩니다. 한 명씩 5번으로 나눠서 개별적으로 만나게 할 때 동행해서 도와주고 만약 5명을 한꺼번에 만나면 그 중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나머지 4명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첫 달에 열정적인 5명을 후원했다면 그 5명에게 한 달 정도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5명을 후원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째에 해당합니다. 회원 가격으로 제품을 싸게 구입해 애용하므로 그 속에서 이미 커다란 유통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1개월이 끝날 무렵에 5명, 3개월이 끝날 무렵 25명, 6개월이 끝날 무렵 125명. 그들이 제품 애용자로 남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네트워크가 이러한 제품 애용자를 최소 10명 정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앞서 말한 155명의 네트워크 주변에 1550명의 제품 애용자가 있는 셈입니다. 제품 애용자 중에서도 네트워크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애용자에 비해 보다 많은 제품을 구입합니다. 모든 제품을 보다 자세히 알고 있고요. 제품 하나하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격으로 싸게 제품을 구입하고 자가 소비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샘플로 주기 위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트워크 그룹을 구축하는 것과 그 안의 모든 구성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제품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기반으로 성립이 됩니다. 13장의 비즈니스 수학은 항상 곱셈, 밑으로 깊이 파 내려가며 5와 6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직접 후원한 퍼스트라인 한 사람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했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거겠죠. 당신은 신규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후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라인이 구축이 됩니다. 새롭게 후원한 한 사람을 더해 6명의 열정적인 사람들을 퍼스트 라인으로 두고 있다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5 곱하기 5는 25이고요. 6 곱하기 6은 36이므로 그 차이는 11명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내려오면 5 곱하기 25는 125이고 6 곱하기 36은 216으로 그 차이는 91명에 이릅니다. 다운그룹과의 협력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식시켜야 합니다. 퍼스트라인이 아무리 많아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기껏해야 5명 뿐입니다. 퍼스트라인을 너무 많이 후원하면 많은 시간을 제가 허비하고 말아요. 중요한 것은 3단계 깊이까지 가르쳐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3단계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곧 당신이 5단계에 도달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반드시 후원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가르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즉, 후원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공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한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4장, 미팅과 트레이닝의 진정한 목적. 미팅과 세미나에 반복해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사실 이제 뭐 파트너분들이나 분들께 이제 미팅에 초대를 하면 뭐 한 번 갔을 때, 두 번 갔을 때, 굉장히, 왜 자꾸 오라는 거야? 왜 세뇌를 시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배우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매주 열리는 오픈 미팅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는 새로운 사람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억지로 무언가를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opportunity, 기회 또는 찬스 미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미팅 참석자가 22명이 있을 때 그중 19명은 이미 등록한 네트워크이고 나머지 3분이 잠재 고객으로 불리는 처음 참석한 사람입니다. 즉, 22명이 있지만 3명의 잠재 고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수요센터나 이렇게 갔을 때 새로 참석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만약에 운동선수면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께 조금 부탁을 드린 적도 있어요.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조금 이제 도핑 테스트나 이런 거에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미리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팅을 지루해 하지 말고 잠재 고객의 태도와 표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강사가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설명할 때 그들이 어느 부분에서 수긍하는지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합니다. 그들의 몸짓과 표정을 자세히 관찰하면 어느 부분에 흥미를 보이는지, 어디에 의문을 느끼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의문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수요센터 가면 이제 마지막에 애프터 미팅도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에도 굉장히 답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사업 기회에 아니오라고 말한 것이지 결코 당신 자신이나 인격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한 것은 아니니 거절당했다고 시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0분 프레젠테이션 활용 방법은요. 3분간 회사 설명을 하고 7분간 제품 설명 뒤 샘플을 보여드리거나 선물을 합니다. 나머지 10분은 보상 플랜을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설명이 끝난 뒤에 상대방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한번 우리 미팅에 참석해보지 않겠습니까? 매주 이루어지는 트레이닝의 목적은 배우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네트워크 회사에게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설명하는 동안 그들은 잠재 고객과 함께 트레이닝을 받는 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은 후원한다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필요하지 않는 말은 판매한다입니다. 이 사업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써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 정보를 서로 나눔으로써 유통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보여주고 전달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면 당신의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그룹의 네트워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신현복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장작은 한 곳에 모이지 않으면 타오르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커들도 그룹 구성원들과 대화하면서 서로 자극을 받고 에너지를 나눠갔습니다. 그들은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동안 기회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은 자주 듣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질문에도 성실하고 정확히 답하려면 저희가 먼저 항상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들 이제 뭐 IMM 팩토리나 이렇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 이것만 준비를 했는데요. 당신의 사업은 건설 중인 건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기초가 붙기 전에는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해야 하나요? 첫 번째, 제품입니다. 제품의 품질. 사회사에서 흉내낼 수 없는 품질의 제품이나 특허가 있는 제품. 저희는 NTC가 있죠. 그리고 회사. 그리고 성실한 회사, 컨셉이 확실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건전하게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건강기능식품에선 진짜 독보적이죠. 그리고 시대성.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 이념을 갖춘 회사.
요즘은 건강기능 식품 회사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많은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시대성을 타고 이제 저희는 건강기능 식품 사업을 만난 거죠. 그 보상 플랜, 공평하고 평등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할지라도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 파트너, 존경스러운 업라인을 만나야 합니다. 저희 해강그룹 베네핏풀이 있죠. 그리고 다운라인의 경우는 저를 선택하는 동시에 제가 선택받는 입장에 놓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스러운 업라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만 있을 뿐입니다. 커다란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결코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자.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간단하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